전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1시간 반 전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2024 프로야구 타이틀 영광의 주인공은 어떤 선수들인지 어제까지 거의 이제 경쟁은 끝난 것 같고요. 각 부분 타이틀을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어디죠? 어느 쪽, 하트의 사관왕 네, 얘기가 원래 제일 얘기가 많이 됐었죠? 중후반에는 하트의 4관왕이 네. 이제 네. 있었는데 하트 선수가 중간에 이탈하면서 그렇죠.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하면서 좀 이제 투수진의 개인 타이틀은 좀 많이 양분화가 됐습니다. 네. 딱 단 한 경기였습니다. 하트 선수가 4관왕 여부에서 한 경기로 갈리게 됐습니다. 25일 창원 SSG 전이었죠. 이날 6이닝 동안 5개의 안타와 2개의 홈런, 그리고 1개의 볼넷, 그리고 4구도 2개나 나왔습니다. 삼진은 10개나 잡긴 했지만은 6실점을 대량 실점하게 되면서 하트 선수가 평균 자책과 그리고 삼진, 그리고 다승과 그리고 승률까지 이렇게 4관왕 노려볼 수 있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 하나로 모든 게 거의 대부분이 2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트 선수가 차지할 수 있었던 곳은 삼진 부문이었는데 이 부분조차도 헤이수스 선수가 네. 등판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트 선수는 4관왕까지 노렸지만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선수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지만 그냥 여기까지 하면서 삼진 1위 타이틀 하나를 가져가는데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수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타이틀의 얼굴들이 모두 다 바뀌었죠. 네. 네. 그러면 영광의 얼굴들은 확인 못 하고요. 그냥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얼굴은 저희가 그 시즌 끝나고 한번 쭉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네, 이름만 확인해 볼까요? 네. 시즌 부분 투수 1위는 다승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성 공동 선두로 원태인과 곽빈 15승을 했고요. 홀드 일찌감치 노경원 선수가 37홀드, 세이브도 정혜영 선수가 31세이브. 평균 자책점은 내일이 2.53, 그리고 승률은 구원 투수가 승률을 그렇죠. 따냈어요. 10승 이상 하면서 네. 8할 3푼 3리 탈삼진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트 선수가 182개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일단 다승에서는 오늘 원태인 선수가 나오지 않게 됐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경기까지 무리할 필요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박지만 감독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공동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승왕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위태하다던가 뭐 곽빈 선수도 등판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원태인 선수는 다승왕 확정 지었고 또 원태인 선수는 플레이오프란 정말 중요한 걸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공동 1위로 또 오랜만에 토종 선수들이 이렇게 다승왕을 그러니까요. 차지한 것만으로도 심지어 2명이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 시즌 또 KBO 리그의 이 젊은 선수 그리고 세대 교체 이 부분이 좀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 KBO 리그 발전에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투수가 다승왕 1위 했던 게 양현종 선수였던 네. 것 그렇죠. 같아요. 2017년 양현종 선수 이후에 7년 만에 국내 투수고 이후에는 계속 외국인 그렇죠. 선수들이 많이 차지를 했었죠. 네. 다승은 어쨌든 우리 젊은 영건 2명이 네. 공동 1위를 한 참 의미 있는 부분이고 네. 홀드 부문은 네, 갑자기 이게 참 이렇게 나이가 훅 올라가나요? 네. 일찌감치 타이틀 확정은 짓긴 했는데 약간 이게 참 서글픈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또 타이틀이 없긴 하지만요. 노경원 선수가 가장 많은 경기를 던졌습니다. 맞아요. 올 시즌 투수들 중에서.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노경원 선수는 보면 언제나 야구에 대한 그런 진지함과 또 심지어 채식도 한번 해보고 여러 그렇죠. 가지 시도를 네, 했던 네. 선수잖아요. 지금 SSG가 또 5위 싸움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노경원 선수도 빠지지 않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인데 또 이런 상황에서 타이틀 하나 가져가야 또 선수로서는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노경원 선수가 또 활약을 해주게 되면서 SSG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FA도 또 그런 개인적인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노경원 선수 성격상 이 팀을 위한 그런 헌신을 참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홀드 부분 1위를 차지하면서 좀 의미가 깊다. 또 베테랑 선수들에게 주는 그 네. 울림이나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어진명 팀장이 아주 중요한 정보 줬어요. 올 시즌 홀드 1위부터 3위가 모두 38세 이상이래요. 네. 네? 제가 예전에 노경민, 임창민, 김진성. 네. KBO 그 기록 네. 강습회에 가서 강습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그 기록원 분이 얘기해 준 게 홀드 1, 2, 3위가 있는 팀은 가을 야구에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홀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렇다면 네. SSG. 그렇다면 SSG가 노경원 선수가 이렇게 잘 던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네. 유창현님 같은데요. 예. 노경은 4년 계약 따낼까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글쎄요. 4년 4년은 4년 줘야 되지 않겠어요? 4년 계약. 네. 4년은 4년. 조금 길긴 하네요. 나이에 비해서는 좀 나이에 길긴, 비해서는? 네, 나이가 길긴 한데 그럼 노경원 선수가 FA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제가 귀가 약간 솔깃하네요. 그렇죠. 네, 저는 항상 FA 계약에 관심이 많거든요. 남편 FA 트레이드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저는. 그렇죠. 특집 준비해야 되겠군요. 네. 네. 어쨌든 그 지난 겨울에 최고령인 오승환 선수가 2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앞에 사례를 봤을 때 노경원 선수가 좀 그 기준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경원 선수의 거치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요건 뭔가요? 기록? 네. 아까 얼굴을 보자고 하셨어요. 홀드 1, 2, 3. 홀드 1, 2, 3 말씀드렸죠. 노경은, 노경은, 임창민, 임창민, 김진성. 김진성. 네. 네. 이게 참 자기 관리 참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또 임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해까지 키움의 후반부 마무리 투수를 하다가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선수 삼성이 플레이오프에서 이 선수의 활용도를 좀 어떻게 하느냐를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마무리 투수는 김재현 선수를 못 그렇죠. 박혀 있는 상태고 임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보면은 어떠한 뭐 강력한 구종을 가지고 있는다던가 뭐 네. 구속이 엄청나게 그렇진 높다던가 않죠. 아니면 뭐 칼날 같은 제구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예전에 NC에 있었을 때 김경문 감독님이 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잘 막는지 신기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창민 선수의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창민 선수는 지금 홀드 많이 올렸지만 언제든지 뒷문쪽에 맡을 수 있는 선수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플레이오프 또 그 이후의 삼성의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임창민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 세이브에서도 정말 많은 수치를 쌓았던 경험이 있었고 또 NC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임창민 선수가 홀드 2위를 한 것도 저는 좀 주목해 볼 부분이고 또 김진서 선수는 정말 올해 많은 부침이 있었잖아요. 한 맞아요. 차례 또 영경 감독과 네. 정말 그 밀당 아닌 밀당 또 그 선수를 달래고 하면서 김진서 선수도 또 이제 또 그만큼 또 많이 성숙을 했을 거니까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LG가 또 지금 불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김진서 선수가 또 가을 야구에는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홀드 1, 2, 3위가 정말 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다승은 젊은 투수들, 홀드는 아직 경력이 좀 있는 베테랑 투수들, 베테랑들. 그럼 세이브는 어떨까요? 세이브는 정혜영 선수가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31세이브를 기록하면서 그 세이브왕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는데 기아 입장에서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26년 만에 기아에서 지금 네, 세이브왕이 나왔습니다. 또 정혜연 선수는 시즌 중간에 부상도 있기도 그렇죠. 했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오승환 선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승환 선수가 중간 개투로 또 보직을 바꾸게 되면서 정혜연 선수는 또 이제 계속 쌓아나가게 됐죠. 그래서 정혜연 선수가 이제 진짜 타이거즈의 진정한 마무리 투수로서의 또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면서 또 기아로서는 겹경사죠. 그래서 타자나 투수 부문에서 이렇게 타이틀 가져간 것도 정말 1위 팀으로서는 정말 좋은 일 중 하나고 시즌 중반에 정혜연 선수 종종 만나서 이 1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는 정혜연 선수는 솔직히 아무런 욕심이 없다라고 내가 어떻게 그 오승환 선수 경쟁을 하면 좋지만은 욕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사실상 정혜연 선수가 종종 오승환 선수에게 좀 조언을 구한다던가 본인이 또 이렇게 또 많이 가르침을 받는 그런 역할을 받고는 한다고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 투수도 이제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순위를 봤을 때도 또 이 부분도 또 젊은 선수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젊은 선수들의 이름이 참 많이 늘었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평균 자책점은 앞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이제 하트 선수가 네. 막판에 좀 부진해지면서 내일이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네일 선수는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네. 하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경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놓게 되면서 네일 선수는 또 기분 좋게 한국 시리즈를 또 출발할 수 있게 됐고요. 네일 선수가 부상만 아니었어도 하트 선수와 계속 경기를 던졌어도 이 부분을 1위를 다퉜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드리는 사이에 지금 라팍에 구름이 잔뜩 들어와서 예, 계속 라팍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화나꽃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네요. 계속 지금 댓글에 나왔거든요. 라팍에 네. 지금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네. 5시 시작이잖아요. 1시간 지금 남았는데. 1시간 남았으니까. 네. 네. 앞서도 저희가 이제 좀 비가 그친 것도 같은데요. 아까 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친 그죠? 것 같네요. 예. 네. 요 정도면 이제 정비하면 딱 제 시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네. 이 화면은 뭔가요? 그냥 CCTV. CCTV. 네. 라팍 앞에 있는 바로 네. CCTV. CCTV. 저기서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라팍입니다. 예. 네. 저희 제작진들이 저런 걸 좀 미리 찾아서 네, 첨단. 남의 그림입니다. 저거 남의 사실은. 그림. 예, 네. 남의 그림. 그 지도 앱에 보면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청. 대구분이세요? 예, 경찰청이 안 돼요. 대구지방경찰청. 예, 대구분이신가 봐요. 대구 잘 안 분이십니다. 되시네요. 네, 그렇죠. 오늘 또 대구 경기에서 신인 선수들이 상견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대구 라팍을 가시는 분들은 또 신인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고 또 이 시즌 막판에 신인 선수들이 많이들 와서 이렇게 당찬 각오로 네, 맞아요. 밝히잖아요. 근데 보면서 볼 때마다 신인 선수들이 정말 마이크를 들고 손을 덜덜 아유, 떨면서 그럼요. 시구하는 얼마나 모습들이 떨려요. 그러고 또 내년 시즌 또 이 선수들이 많이 던지기를 또 던지고 많이 뛸 수 있기를 바라야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가오픈 때 그 얘기했는데 오늘 저 김진롱 PD 아까 가오픈 때 했던 얘기잖아요. 네. 서울역 갔더니 각팀 유니폼 네. 다 입고 내려가는 네. 네. 야구 귀성객들. 네. 아, 오늘 네. 특히 많았대요. 서울역에. 오늘이 다 지방이거든요 경기가. 네, 그렇군요. 저도 어제 그 대전역에서 올라오는데도 정말 각각 유니폼 입으신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았었습니다. 네. 아마 오늘 거의 이제 내일도 뭐 대전 경기 한 게임은 있긴 합니다만 주중에 있는 그러니까 주말에 네. 있는 마지막 게임이니까 네. 아마 더 특히 이제 5강 못 가는 팀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니까 더욱더 아쉬움을 좀 달래러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가시는 분들은 계속 첩보 올려주시고요. 앞서 이제 그 탈삼진은 헤이소스와 하트가 이제 막판까지 경쟁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네. 결국 하트가 받게 됐죠. 네. 실제로 헤이수스 선수가 원래라면은 로테이션대로라면 KT전에 등판할 거 예상돼서 KT전에 키움의 외국인 투수 2명이 모두 몰린다 이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헤이수스 선수 본인이 SSG전에서 좀 뛰고 싶다고 이렇게 맞아요. 네.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세부 기록 찾아봤더니 헤이수스가 진짜 KT전의 성적이 너무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삼진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조금 덜 어려운 팀을 좀 상대로 한 것 같은데 아쉽게도 부상 때문에 뛰지를 못하게 되면서 그래서 어제 구단 측에도 물어봤더니 실제로 좀 안 좋아서 던질 수가 없게 됐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이수스 선수는 저는 이런 점도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최하위 팀에서 다승왕이 나오는 손민환 선수 이후로 그렇죠. 그런 기록도 좀 기대를 해봤지만은 아무래도 그 팀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이라는 것도 다시금 그 당시에 손민환 선수 정말 대단했다는 것도 느끼게 되면서 헤이수스 선수도 아무래도 키움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재계약에 또 힘써야 되는 투수가 아닐까 싶고 내년 시즌에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률은 이제 박영현 선수가 보통은 이제 승률은 선발 투수들이 많이 차지하는 기록인데 10승이 기준이라면서요. 근데 올 시즌 10승을 한 투수 중에는 박영현 선수가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승률 상을 받게 됐습니다. 승률왕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경우에는 보통 불펜들이 정말 치열하게 붙고 있다가 박영현 선수가 맞고 난 다음에 점수가 난다던가 이런 양상이 계속 펼쳐져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그 KT 불펜이 좀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KT가 올해는 사실은 선발진이 초반에는 정말 계속 구멍이 나서 고영표 선수도 없었고 소영주 선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인들을 굴려가면서 이렇게 맞아요. 로테이션을 네. 돌려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불펜은 그래도 뭐 김민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있고 마무리 투수 박영현 선수까지도 이렇게 잘 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KT로서는 이 박영현 선수의 이 승률이 경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하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기 후반에 좀 타선의 힘이 조금 붙는다는 얘기죠. 네네 KT 는. 그렇죠. 네.
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박영현이 또 잘 네. 버텨주니까 네. 네, 서로 이제 그런 시너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수 부문 쭉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젊은 선수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특히 외국인 투수들, 특히 예전에는 이제 다승하면 뭐 거의 또 평자하면 거의 외국인 투수들이 상위권에 쭉 올라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네. 올해는 좀 약간의 변화가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국내 선수들의 이 강세가 보여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고요. 또 외국인 선수 과정에서도 올해는 정말 대체 외국인, 단기 대체 외국인이 그렇죠. 도입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지표를 또 보게 되면은 프리미어까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또 바로 시즌이 끝나고 투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대 교체를 또 이 국제대회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WBC나 그런 그렇죠. 국제대회에서 정말 아쉬웠던 점이 다른 것보다 투수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지표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해서 타자 부문 올 시즌 각 부문 1위 선수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타율은 에레디아가 3할 6푼, 홈런은 네이비슨이 46개, 안타 레이에스가 뭐 기록적인 199개 때려내고 있고요. 타점 오스틴이 131타점, 득점은 김도영이 141득점, 도루는 조수행 선수가 64개, 출루율과 장타율은 각각 홍창기와 김도영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그 인원들이 꽤 되니까 네. 쭉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전체 타이틀 중에서 2년 연속 네. 타이틀 차지한 선수는 홍창기 선수 한 명밖에 그러네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출루의 강자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다른 선수들이야 진작에 저희 타이틀이 결정된 상황이지만은 좀 오늘 경기가 좀 결부지어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레이에스 선수나 또 뭐 김도현 선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레이에스 선수랑 김도현 선수가 레이에스 선수는 이제 200안타를 바라보고 있고 김도현 그렇죠. 선수는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이 기록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거든요. 어제 레이스 선수는 정말 침착한 선수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친 다음에 그 뒤에 타석에서 초구에 땅볼을 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현장에서도 아 레이스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그리고 저는 어제 또 대전 경기를 다녀왔었는데 어제 이범호 감독이 하는 말이 오늘이나 내일 경기에서 하나 치면은 시즌 마지막에 친 거나 해서 40홈런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계속 외국인 에이스들만 만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어제 또 맞아요. 와이스 선수를 만났고 오늘 또 반지 선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대 강으로 붙는 게 김도현 선수에게는 그 타격 스윙이나 이런 걸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김도현 선수가 적지 않게 의식을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반지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이 타율 부분에서는 만약에 또 이 레이스 선수가 만약 오늘 뭐 몰아친다거나 또 에레디아 선수가 오늘 또 부진한다거나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 외에는 또 일찌감치 좀 주인들이 정해진 그런 상황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올해가 또 타고 투저의 양상을 보였던 상황이어서 타자들이 많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도루의 조수행 선수가 네. 60개 넘는 도루를 올해 기록한 것도 좀 이채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조수행 선수가 이제 또 그 예비 명단에 들어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자꾸 프리미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발 빠르고 이런 활용도 있는 이 선수의 활용도를 좀 어떻게 대표팀에서도 좀 잘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그 타 방송에서 봤던 건데 홍창기 선수와 조수행 선수가 또 절친이에요. 그래서 둘 다 맞아요. 조용조용하면서 절친인 사이인데 한 명은 정말 출루를 잘하는 선수, 한 명은 출루했다면 잘 뛰는 선수고 또 이 둘의 잠실에 또 라이벌로 뛰고 있는 이 절친들의 이 활약이 또 관심이 모아지고 또 기사에서도 보듯이 기존에 두산의 이 도루왕 네. 발빠른 선수다 하면은 정수빈 선수였는데 이제 조수행 선수가 거의 10개 이상 차이로 그렇죠. 하면서 빠르게 앞서 나가게 됐죠. 이 두산도 세대 교체가 계속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조수행 선수의 도루 타이틀이 굉장히 깜짝 의외의 일이었다라고 느꼈는데 두 분은 어떤 부분이 좀 깜짝 부분이었나요? 저도 깜짝 놀란 타이틀은 조생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발 빠른 거는 입단할 때부터 워낙 유명했던 그렇죠. 선수니까 그건 뭐 의심하지 않는데 이 선수가 데뷔하고 사실 올 시즌 초까지만 해도 레귤러하게 경기에 나오지 않던 선수거든요. 근데 오. 그래서 저는 이 조생 선수의 도루왕은 이승엽 감독이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 팀장이 조수행 선수가 역대 두 번째 규정 타석 미달 도루왕이라는데. 오. 야, 이것도 진짜 좋아요. 대단한 게 규정 네. 타석에 미달됐는데 첫 도루가 번째는 지금 84년 혜택 김일권. 야. 네. 네.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면 이승엽 감독이 하는 말이 조수행을 조금 더 발전해야 돼. 타격만 좀 잘 된다면 이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수행 선수가 진짜 이제 규정 타석을 딱 채울 정도의 네. 그런 타격감 가지게 된 타자가 되면은 정말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죠.